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혹시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딱 1년 만에 주가가 90%나 폭락했다면 믿어주시나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주인공, PTL 리미티드입니다. 이 충격적인 주가 추락 뒤에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0.18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50원쯤 될까요? 이게 바로 PTL의 현재 주가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전주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수준인데 대체 어떻게 이런 가격이 매겨지게 된 걸까요? 자, 이걸 좀 보세요. 이건 뭐 단순한 하락이 아니죠. 이건 폭락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52주 최고점이 1.24달러였는데 지금은 고작 0.18달러라니. 와, 1년도 안 돼서 투자금의 거의 90%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갔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엄청난 추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PTL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그 정체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TL 리미티드는요, 2021년에 세워진, 그러니까 비교적 신생 지주회사입니다. 사업은 주로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데 위치가 아주 전략적이에요. 바로 글로벌 해원의 중심지, 홍콩이죠. 주력 사업은 해상 연료물류 서비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배에 기름 넣어주는 과정 전체를 관리해주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2024년 4월에 나스닥에 상장했고요.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약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채 안 되는 초소형주, 그러니까 마이크로캡 기업입니다. 자, 그럼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은 바로 벙커링 중개라는 겁니다. 벙커링이라는 게 배에 연료를 공급하는 걸 말하는데요. PTL은 여기서 아주 전문적인 중간자, 그러니까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름 파는 회사랑 기름이 필요한 배 주인을 연결해 주는 거죠. 비유하자면 선박 연료를 위한 여행사 같은 개념이랄까요? PTL은 유조선이나 연료 같은 무거운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네트워크와 정보만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먼저 배주인한테서 기름 좀 넣어주세요 하고 주문을 받아요. 그럼 PTL이 자기네 네트워크를 쫙 돌려서 가장 조건이 좋은 연료 공급업체를 찾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복잡한 물류 절차나 서류 작업 같은 걸 싹 다 대신 처리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연료를 사온 가격이랑 판매한 가격 사이에서 아주 약간의 마진을 남겨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 마진율이 보통 1에서 3% 정도로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얼마나 많은 거래를 효율적으로 성사시키느냐가 관건인 그야말로 박리담회형 사업인 거죠. 자, 지금부터가 PTL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이상하고 미스터리한 부분이죠. 바로 이 회사의 성적표, 재무제표인데요. 이걸 보면 마치 전혀 다른 두 회사의 성적표를 합쳐놓은 것처럼 완벽한 모순이 보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은 한마디로 역설 그 자체였습니다. 매출은 뚝 떨어졌는데 순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표가 바로 그 모순의 핵심입니다. 한번 보세요. 매출은 작년보다 13.4%나 줄었고요. 사업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총이익은 무려 52%,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순이익을 한번 보시죠. 32만 달러에서 121만 달러로 거의 4배 가까이 무려 277.5%나 폭증했어요. 이상하죠? 그래프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뚜렷하게 꺾였어요. 실제로 연료 판매량이 줄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이 그래프를 보면 순이익은 정반대로 그냥 하늘로 솟구쳐 버렸습니다. 마치 기초 체력은 약해졌는데 최종 시험 성적표는 역대 최고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재무적인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익이 확 늘어난 게 장사를 잘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범인은 바로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약간 회계적인 마술 같은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요.
예전에 이 돈은 떼었네. 못 받겠다 하고 이미 손실로 처리했던 돈이 있었던 거예요. 무려 240만 달러나. 그런데 이게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그대로 이익으로 잡혀버린 겁니다. 이건 딱 한 번 있는 일회성 이벤트일 뿐이지 실제 사업이 건강하다는 증거는 전혀 아니죠.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 헤드라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 그러니까 총 이익률은 떨어지고 비용은 늘어나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이게 바로 순이익이 급증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떨어진 진짜 이유였던 거죠. 자, 그럼 이런 회계적인 착시 뒤에 가려져 있던 PTL의 진짜 현실, 투자자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상장 폐지 리스크입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야심차게 나스닥에 입성했지만 불과 1년 3개월 만인 2025년 7월 18일에 나스닥으로부터 공식 경고장을 받습니다. 상장 유지 조건을 못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하는 최종 기한은 2026년 1월 14일. 말 그대로 지금 시계가 똑딱똑딱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고를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가가 30거래일 연속으로 최소 가격인 1달러 밑에서 놀았다는 거. 이른바 동전주가 되면 받는 경고죠. 그리고 둘째는 상장된 주식의 총 가치, 즉 시가총액이 최소 요건인 3,50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나스닥은 상장 기업의 퀄리티를 위해서 아주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PTL이 지금 이 두 가지 핵심 규칙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숫자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0억 원 정도 됩니다. 나스닥 시장에 남아있으려면 회사의 시가총액이 최소한 이 금액은 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PTL의 시가총액은 약 700만 달러, 100억 원이 채 안 돼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회사가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높은지 그 격차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자,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우리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PTL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마이크로캡 투자의 딜레마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 즉 불케이스는 서류상 순이익이 엄청나게 늘었고 어쨌든 회사가 꼭 필요한 글로벌 산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직 문제를 해결할 시간은 남아있다고 봐요. 지금처럼 싼 주가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쪽, 베어 케이스는 매출과 마진이 줄어드는 걸 보면 핵심 사업이 약해지고 있고 상장 유지 조건을 맞추기에는 그 격차가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합니다.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PTL의 이 사례는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초소형주의 위기, 이게 진짜 끝을 알리는 경고등일까? 아니면 오히려 남들이 못 보는 기회일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겠죠. 결국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 오늘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에서 준비한 PTL 리미티드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미국 주식들 그 속사정이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채널 구독하고 지켜봐 주세요. 다음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